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스마트시티 담당관의 김경희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부천시 챌린지 소개를 저희 12개 참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상살미 주민분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분들의 한 6, 7개월 챌린지 했던 그 열정들을 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챌린지를 할 때요, 도시에서 신도시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계획되어 있는 도시들에 들어가서 챌린지를 하기가 서비스나 예를 들어서 솔루션들을 얻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국가가 스마트 시티를 케어해야 될 물량 중에는 굉장히 이제 원도심에 대한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재개발 찬반의 이슈가 있어서 주민 간 갈등이 한 13년 정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챌린지를 시작을 했고요. 시민들 전체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차난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커서 저희들은 주차 문제를 가지고 챌린지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 간의 주차 문제로 많은 갈등 그리고 많은 상처들을 안게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주민들과 우리 기업들이 우리 도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를 주차난 해결로 삼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국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주차 그 보급률을 수급률을 보면 106%인데요. 저희 전체 국민들이 굉장히 주차 스트레스를 아직도 받고 계시죠. 그거는 106%라는 거는 차량 등록 대수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차량이 하루에 KTDB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87 통행, 즉 4개 주차면이 있어야지 모든 국민들이 주차 스트레스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집을 빼놓고 그리고 고정된 어떤 그 직장 빼놓고는 나머지 불특정 목적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맞춤형으로 1대1로 매칭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이거를 물리적인 공급으로 주차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천시에서는 공유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부천시 역시 만약에 공급 정책, 물리적인 주차 공급 정책으로 전체로 갔을 때 전역을 커버하는데 108조. 저희가 사실 부천시가 주차 공급 정책으로 예산을 1년에 100억 정도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만약에 30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걸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부천시가 주차면 한 면 조성하는데 한 1.5억 원. 서울시의 서초나 강남은 2억에서 3억입니다. 대전이나 부산 같은 경우 1억이 들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죠. 반드시 국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챌린지를 한번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한번 소유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변화를 가져보자 이런 주제를 가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영과 그리고 민간 부설 그리고 개인 소유 주차장. 세종의 마스터 플랜에 보면은 이제 그 정재승 교수님께서 개인 주차장을 한번 시범단지 안에 주차 억제를 하면서 개인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마스터 플랜 계획도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 챌린지 그 상살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같이 쉐어하는 그런 사업도 실증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의 예비 사업에서는 민간, 공영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공유를 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수단들끼리 어떤 출발해서 목적지까지의 연계 수단으로 모빌리티 수단들을 함께 연결을 해서 끊김없는 한번 그 통행을 한번 지원을 해보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개별 기업별로 서비스를 각자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개별 서비스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키고잉이나 예를 들어서 나눔 공유 차량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판교에서는 수익이 있죠. 반드시 수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도심에 들어갔을 때는 일정 운영비라든가 뭐 인력 투입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원도심에 넣느냐?
통합으로 묶어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운영을 실제 기업이 아닌 주민들이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인 참여를 이루는 스마트 시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수익 구조가 기업과 그리고 공공 그리고 개인 주민들 시민들이 함께 다뤄야 될 또 중요한 정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의 투명성과 신뢰가 또 기반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어떤 변조나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도 함께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컨셉인데요. 저희 실증 사업을 통해서 여기 상살미라는 마을이에요. 한 1000세대 정도가 살고 있고요. 예, 지역 주민분들이 65세 이상이 거의 절반 이상인 동네입니다. 이분들에게 함께 실증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 내 거주자면을 그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만들고 거주자 그 마을 내에서 다 공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인근에 있는 민간 주차장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먼 거리에 있는 주차장까지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연계를 해서 조금 공유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실증을 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280명 조성 효과 그리고 매일 한 29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본 사업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아까 그 이재용 박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시가 유일하게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기업들이 뭉쳐서 그리고 물론 이제 LH라든가 뭐 한장 KGN이라든가 이런 마중물 지원을 할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지만은 기술 기업이라든가 솔루션 기업들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서 실증을 했다는 데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차 실증 사업에서는 1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본 사업에서는 3년간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다양한 서비스들, 기술들을 조금 더 잘 반영을 하고자 기술 기업들 6개 기업이 더 추가로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부천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모델인데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벤처기업들의 독자적인 그런 기술들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과 함께 혁신적인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7, 8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 우리 챌린지 기업들과 함께 했던 추진 사항인데요. 우리 주민분들이 재개발 찬반대에 한 10년 넘게 몸살을 앓다가 세종에 내려와서 응원을 시작을 합니다. 예, 챌린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함께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 기간을 한 달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고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주민들이 배우기 이제 조금 더 학습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워크숍들 참여를 해서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8월이 되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열었고 주민분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에 대한 체험도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챌린지를 하려고 했더니 재개발 때문에 갈등이 있는 주민들하고 화합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시와 기업들의 도움 없이 본인들이 화합의 장터를 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월 달까지 매달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장터 프리마켓을 열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이 챌린지에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많은 홍보들도 좀 했고요. 우리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에 대한 솔루션 홍보도 좀 작년에 싱가포르에 가서 저희 시장님이 직접 또 저희 팀들이 나가서 직접 개별 기업들 솔루션도 설명하는 기회들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저기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차가 어렵다면 찾아와 주세요. 이 홍보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만드신 홍보지예요. 이게 뭐냐면 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이 챌린지를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에게 가가오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예, 네가 주차를 하기 필요한 시간이 언제야? 매칭도 해주고 네 이거 공유해야 되니까 잘 시간 지켜서 공유를 예약해서 써야 돼. 안 그러면 단속이 돼. 이런 홍보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사업의 실질적인 어떤 예산적인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주민들이 이렇게 스마트시티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 사업의 성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주민들이 이제 열정이 많이 커지는데요. 저희들 1월 달에 굉장히 추웠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가호 방문들을 저희 시의 공무원들, 기업들, 주민분들이 함께 일일이 1000세대를 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낮 없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떤 기술과 솔루션 서비스 그리고 굉장히 이런 디지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학습되어 있지 않고 역량이 굉장히 낮은 이분들의 온도차를 좀 줄이는 작업들을 저희가 굉장히 매진을 마지막에 많이 했었습니다. 추진 성과 부분인데요.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그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차량 유입이 한 100대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외부 차량들을 마을 내에서 밖으로 빼내는 작업들을 한 10% 정도, 그리고 이 마을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주차 수급률이 37%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109%까지 올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불법 주차 대수도 41% 감소, 그리고 매일매일 한 20년 20년의 주차면 조성 효과도 저희들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주민들 그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일자리를 나눠드릴 수 있는 고용 창출도 21명을 저희들이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전국에 그리고 해외로 많은 홍보들이 좀 있었고요. 분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본사업에서 이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환경과 그리고 안전 쪽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증 때는 단지 물리적인 주차 공간을 공유로 한번 풀어보자는데 그쳤다라고 하면 본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 이 페이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부천시 전체 중에 지금 총 13개 구역을 본사업에서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차 수급률이 가장 낮은 순위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실증에서는 물리적인 주차 공간을 공유로 해서 풀어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본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딱 이겁니다. 아침에 주차를 마을에서 공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 공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까지의 그 중간에 연계수단,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받아보고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로 환승을 했을 때 전체를 주차 공유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까지를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로 엮어보겠다라는 게 저희 본사업의 하나의 지금 계획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차 공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까지 연계수단을 통합 마일리지로 묶어서 수단 전환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주차 수요를 조금 더 줄여보는,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기능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페이지를 넘기긴 했는데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그 알뜰 교통카드하고 연계를 해서 기존에도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한 달에 12,000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연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주차 공유와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까지 연계를 했을 때 조금 더 절약할 수 생활교통 서비스를 조금 더 절감해서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안전 울타리, 실종자 추적 서비스인데 지금 안전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전방에 과속, 신호 위반 카메라 정보 받으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무단 행정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 실종자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질본에서 국토부에서 구축해서 질본에 넘겨주고 있는 코로나 그 추적관리 시스템들이 사실은 기지국의 데이터를 10분으로 쭉 추려가지고 주는데 그게 1000건, 2000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감염자를 추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아직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버전업 시키는데 저희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울시를 포함해서 모든 도시가 또 원도심에서 심하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불법 쓰레기 문제인데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쓰레기는 모든 청소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 게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쓰레기들을 지금 저희 그 사업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그리고 주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데이터를 올려서 함께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빠르게 불법 쓰레기를 한번 해소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쌓는 작업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지금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그리고 미세먼지 특화단지 그리고 IoT 서비스 다양한 지금 스마트시티 서비스들이 지금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반 위에 이 챌린지에서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도시에 촘촘하게 더 박히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체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누구나 지금 가장 쉽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모든 서비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부천시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 저희들이 3년 동안 조금 더 미래에 들어올 서비스 기술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엣지 AI,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센터단으로 다 끌어오기보다는 현장 로컬에서 메타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엣지 AI, 그 다음에 능동형 네트워크, 그리고 이 능동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네트워크 환경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트워크 환경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의 어떤 상품화, 그 마켓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진화하는 클라우드 센터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SDWAN에 대한 솔루션도 한번 저희들이 네트워크 인프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공공 와이파이, 서울시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Snet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함께 다 통합해서 한번 구현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제 시에서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민간 데이터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공공에서 쌓는 자료는 공공 데이터는 지자체들이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라서 민간 그리고 공공이 함께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엮어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잘 걸러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민간이 한 번 더 서비스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게 BM으로 또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과 부산이 SPC 이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도 있고 많이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 지속성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부천시가 실제 출자를 같이 해서 지속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들이 실제로 제대로 건강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하면 바로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퇴출도 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가 바로 또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그런 운영 구조 방식도 저희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부천시가 국비 대비해서 타 지자체보다 좀 많은 예산 투자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LH에서는 또 이 지속 가능성을 좀 마중물 역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13개 아까 그 블럭에다가 청년주택 내지는 신혼주택을 지어서 1층에는 마을기업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실증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 플랫폼이 기업에게는 서비스 상품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업화가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빠르게 국내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하고, 시민들에게 소소한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업 구조를 저희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나를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아침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받고 출근을 하면서 무단 횡단자 정보를 받아서 안전하게 회사까지 도착을 하고, 출장을 갈 때 전기 자전거나 여러 가지 버스 PM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공유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내가 굳이 손으로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가 공공에서의 예산 절감은 3.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2년 목표 년도에 갔을 때 한 300명의 관내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서비스 기업들의 수익 부분인데요. 이 수익 구조도 시가 저희가 지금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서비스 기업들은 수익이 반드시 이제 보장이 돼야지 이제 지속성을 또 유지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정책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산시나 남원, 보은 이런 지금 지방 중소도시들을 BIS를 대신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좀 꿈꾸는, 저희 참여 기업들이 꿈꾸는 그런 스마트 시티거든요. 사실은 공공 자원들을 충분히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영역의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런 전체가 국가가 전체 균형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부천시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부천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쌓아온 역량들을 충분히 좀 힘을 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KCT에도 저희 그 챌린지 참여 컨설터들이 함께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빠르게 저희 솔루션들을 해외에 확산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장님의 포부이시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대기업의 어떤 솔루션을 납품하고 계속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온 기업,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는 부천에서 챌린지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내지는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정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이 챌린지의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내용이 좀 길었는데 저희 상사및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12개 기업들이 한 7, 8개월 준비한 영상을 잠깐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재개발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것으로 지난 10년 인프라 투자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진통과 아픔으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아픔과 진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상산리 마을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시작한 상산리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작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부천시와 참여업체 모두에게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주민들과의 논의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하나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골목을 빼곡히 채운 차량을 마을 인근 대형 주차장으로 옮기고 운전자는 전기차나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이 과정에서 주차장별 주차 현황과 킥보드 공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 문제 해결,
난잡했던 골목길이 평화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형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천시는 발빠른 행보로 스마트 시티 관련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밖에 여러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내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비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마을 기업과 민간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분배를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스마트 기술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을 위한 맞춤형 사회적 경제 모델링을 통해 주차장을 공유하고, 공유하는 자동차 방법에 대해서도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에 테크노파크라는 주차장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이 보다 밝아진 것 같고, 도로가 깨끗하고 좋고 동네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되고.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한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또 단순하게 마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항상 공생하면서 상생하는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는 영원한 저희의 파트너로서 저희를 끊임없이 케어해서 이 걸음마를 제대로 걸어서 걷거나 뛸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사업에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국가와 지자체에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강소기업들은 이곳 부천시에서 개별 기업의 사업 모델이 공룡대 플랫폼으로 융합되고 마을 기업 주민들의 손에 의해 실현된 지자체의 전략적인 지원 속에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수익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소기업들에게 정말 도전해볼 만한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부천시와 상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